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터널 헌터 최태선입니다. 오늘은 제21회 터널 헌터의 땅굴 찾자는 이야기 제21회로 펀치볼에 자동 굴착기가 드디어 등장했던 그 시기 전후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 굴착기 관심 많으시죠? 자동 굴착기로 뚫으면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지 될 것인지 한번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아주 여러분께 흥분되고도 기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 터널 헌터의 제4 땅굴 찾은 그 스토리,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는 것이 이 책자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 한 1년여 이 자료를 다 수집하고 기억을 더듬고 해가지고 이 아주 어렵사리 책자를 이제 원고를 작성해서 지금 이제 오늘 드디어 가제본을 받았습니다. 딱 한 권이죠, 한 권. 한 권을 도서출판 2분의 1, 도서출판 2분의 1의 그 방 대표님으로부터 이 가제본 책자를 지금 받아왔습니다. 과천에 있는 2분의 1 출판사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완벽한 책은 아닙니다. 완벽한 책이 나오기 직전에 가제본을 받아서 조금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정말 아주 제 인생의 첫 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나 공을 들인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만큼은 내가 꼭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만든 그런 책인데 총 370페이지고요. 370페이지인데 아마 제가 사진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이 100장 이상 됩니다. 100장 이상 되고 사진은 전부 제가 찍은 것 그리고 아닌 것은 이제 인터넷 유튜브의 국가 공인 사이트에서 이제 캡처를 했는데 국가 공인 사이트마저 제가 찍은 그 비디오와 사진을 인용하는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거를 가지고 뭐 특별히 저작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또 국가에서 만든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에 자료로 실었는데 대략 자료로 실은 게 한 10대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80개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고, 제가 왜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게 이 맨 책 뒤에 나는 왜 사진에 집착하는가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는 4월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다음 주 이제 가고요. 그 다음 주 4월의 마지막 월요일 날 나온다고 그 대표께서 말씀하시던데, 저는 혹시 이제 하루 정도 더 여유를 잡아가지고 화요일 날 좀 나올 것 같고, 총 370페이지입니다. 애누리 없이 370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옅은 미색의 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편하고, 제가 가독성, 읽기 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땅굴 찾는다는 게 상당히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지겹다. 이거 읽어보려면 지겹다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사진을 넣습니다. 많은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덜 심심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줄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제 말 스타일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올드 패션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젊은 또 아주 감각적인 지식이 충만한 어떤 여성 기자분이
이거를 말을 또 다 이렇게 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 2분의 1 출판사 대표님이 지식이 없고 이걸 정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슬슬슬 봤는데 내가 봐도 이해하기가 쉽더라. 굉장히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어서 어렵지 않았다, 이런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보람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가 책을 200권밖에 인쇄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책 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아는 이거를 기대하고 계신 그 많은 어르신들 분들께 책을 또 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실제 그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출판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교보, 그 다음에 예스24 알라딘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도서출판 2분의 1에서 또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 부수가 얼마 안 돼. 그래서 금방 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자금이 조금 들어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추가 인쇄를 해서 또 판매를 하고 이런 그런 사이클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관심과 사랑,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땅굴에 대해서 흥분하시는 분 있으면, 야, 흥분하기 전에 이것 좀 읽어봐. 이것 좀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다 냉정하게 땅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은 펀치볼에 지금 이제 땅굴이 명중한 겁니다. 이렇게 명중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하를 이제 내려다보고 막 보초를 쓰고 있는데, 지진동이 일어나고 막,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다가 다시 이제 잠잠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틈에 이제, 우리 야전군에서는 막 이제, 원래 땅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땅굴. 예, 원래 땅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원래 땅굴에 이제, 카운터 터널. 역 땅굴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원래 땅굴이거든요. 원래 이제 북에서부터 나무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카운터 터널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아마 길이가 331.6m인가 봐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 나온 걸 보니까. 그게 아무래나 하여간 지금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뚫고 들어갈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발파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2땅굴과 3땅굴은 발파해가지고 뚫었습니다. 꽝 터뜨려가지고 긁어내고 또 들어가고, 꽝 터뜨려서 긁어내고 들어가고, 그렇게 그냥 주야로 막, 북한이 파는 거 이상의 속도로 우리도 막 전진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3땅굴까지 그렇게 했는데, 4땅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동 굴착기로 뚫자,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2땅굴하고 3땅굴 할 때, 특히 2땅굴을 할 때, 우리가 꽝꽝 터뜨리고 가기 때문에 얘네가 땅굴 안에다 그냥 지뢰, 부비출에 뭐 이걸 엄청나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여 명이 거기서 우리 용사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전사를 했죠. 이건 완전 전투니까. 예,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4땅굴은 꽝 하면 안 되겠다. 자동 굴착기로 뚫자. 그 이제 자동 굴착기로 뚫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동 굴착기가 이제 어디 있냐 찾아보니까,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 자동 굴착기 한 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동원해서 뚫기로 했고, 개념은 이겁니다. 땅굴이 이렇게 있으면 자동 굴착기로 이렇게 뚫고, 여기서 이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땅굴을 이제 우리가 뚫고, 이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뚫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닿는 겁니다. 땅굴이. 그럼 닿는 거를 저는 지하, 뻥하고 6번 공이 뚫렸지 않습니까? 요 위에서 카메라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초를 보는 거예요. 요 땅굴 안에. 지진동 센서도 여기다 내려놓고, 요 위에서 이제 보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TBM, 소위 자동 굴착기, 터널 보링 머신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뚫고 들어가기로 하고, 지금 이제, 야, 자동 굴착기 어딨냐 하니까, 부산에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 세관에.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 야, 갖고 와라, 무조건.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 부산 세관에 이게 이제 장비가 잡혀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여러 가지 서류라고 수입 통관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걸 무대뽀로, 뭐 무대뽀는 아니지만 그냥 서류 절차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갖고 올라오도록 조치를 함과 동시에 TBM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 최초에 들어가는 그 진입, 그 당시 요새는 뭐 요새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맞바로 그냥 대고 뚫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뚫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머리를 넣고 여기 한 7, 8m 뚫었어요. 7, 8m 뚫어가지고 콘크리트 라이닝을 쫙 해가지고 견고하게 이걸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TBM이 자기 옆에 팔이 4개씩 8개가 있습니다. 8개로 다 좌우로 딱 이렇게 버팅기는 겁니다. 버팅기고 나서 목을 자라처럼 그냥 쭉 이렇게 빼고 미는 거예요. 목을 빼가지고 이걸 빙빙빙 돌리면 앞이 갈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밀어야 되니까 철근으로 딱 해가지고 이 라이닝을 해가지고 아주 콘크리트를 견고하게, 이거 최초 맨 벽에다가 판 겁니다. 맨 벽에다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흙이 덮인 거를 흙 긁어내고, 예, 바위가 이렇게 경사진 거를 막 잘라내가지고 발파해가지고 수직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를 또 뚫어서 이 라이닝을 쳐가지고 이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 4m 정도 될 겁니다. 직경이.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제 딱 이제 거반 완성된 게 이제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1월 어느 날, 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월 어느 날 아침에 저 위에서 이제 시추공 위에서 보초를 쓰다가 아침에 기상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밑에 뭐 그냥 엄청나게 뭐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와, 저게 뭐냐 하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부지가 지금 여기가 바로 제사 땅굴 관광지 그 뭡니까 그 들어가는 그 땅굴 입구가 이제 여기가 된 거예요. 그 땅굴 입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요 끝에 보면은 지금은 여기 어디에 이제 그 헌트 동상이 있고요. 땅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그냥 이 컨테이너로다가 실어온 그냥 박스들이 막 이렇게 그냥 완전 질비하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땅굴이 저 TBM을 갖다 놓으니까 그냥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저렇게 큰 거야? 막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제가 있는 그 시추공 경계하는 데입니다. 여기 어디 어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까지 나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며칠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때 뭐 그 외국의 기술자가 와가지고 이제 판매한 회사겠죠. 이 판매한 회사의 기술자가 와서 이거를 조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TBM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TBM이 부산 세관에서부터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이거를 헌병들이 막 그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그 양구, 이 펀치볼로 오는 길이 좀 험합니까? 그냥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그냥 제가 집차로다가 묘사를 했습니다만 그냥 집차로다가 한 3, 40km 달리면 점프를 해가지고 머리가 집차 군대 말로 호로라고 그러죠. 호로. 그 헝겊 천장 뚫고 나갈 정도로 부딪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거를 끌고 왔으니 하여간 우리 군의 그 헌병과 그 공병과 수송, 내 능력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장비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착착착착 조립을 해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그냥 이렇게 거대한 이게 무지무지 깁니다. 한 100여 미터 뻗어납니다. 이게 100여 미터. 그래가지고 이게 딱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 가서 이게 앞에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민대가리 이걸로다가 뭐 뚫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기술자가 좀 며칠 있다 오라 하더라고요. 그 며칠 있다 이제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래 민대가리였었는데 앞에 그냥 이빨이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막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각자는 각자대로 또 돌고 얘는 얘대로 돌고. 그 이제
굉장히 키가 큰 우리 그 탐지과의 중위인데 제가 이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야, 네 얼굴을 내놔도 되냐 안 내놔도 되냐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걸 보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 얼굴 내도 된다 그러면 제가 다음번 버전에는 얼굴 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야, 이 뭐 TBM이 그 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이 친구가 키가 189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 3m 되지 않습니까? 이게 3m 직경입니다. 3m. 그 TBM이 그냥 여기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레디 딱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TBM이 이제 쭉 밀고 들어가니까 아까 여기에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었던 요 뒷부분이 지금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뒤로다가 돌가루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만하게 해가지고 뜯겨가지고 그냥 돌이 뜯깁니다. 뜯겨가지고 이 약간 물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막 범벅이 돼가지고 저 옛날 팥빙수하고 비슷해요. 옛날 팥빙수 모양이. 요새 팥빙수는 그냥 완전히 그 조그맣게 갈아가지고 뭐 사실 낭만이 없어요. 그냥 슬러시하고 비슷한데 옛날 팥빙수는 이렇게 얼음 넣고 이렇게 손으로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음이 대패밥처럼 이렇게 쓸렸거든요. 그거와 비슷하더라고요. 느낌이. 예. 그런데 요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게 버력입니다. 표준말이 버력이에요. 럭이 아니고 버럭버럭 그러는데 버럭 아니고 버력입니다. 근데 버럭이라고 많이 쓴다고 그 돼 있더라고요. 하여간 뭐 버럭이든 버력이든 저는 이제 그 통역관 출신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써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버력이 그냥 뒤로다가 쫙 나오면 여기서 또 컨베이어 벨트로 또 뒤로 쫙 나가요. 그럼 거기서 또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덤프 트럭이 이제 어디 그 도로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곳에 이제 갖다 쫙 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단해지죠. 근데 이제 요게 3m란 말이에요. 직경이 3m인데 이 3m 이 작은 거는 그 당시에 TBM이 별로 없었어요. 3m가 그 당시에 제일 작은 거였는데 이 이제 이보다 더 작은 게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이 붙었어요. 근데 그 제3 땅굴이 그 발견되기 전에 이 자동 굴착기가 북한으로 많이 들어갔다 하는 그런 그 첩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알아보니까 아틀라스 콥코만이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틀라스 콥코, 그 다음에 윌스사, 로빈슨사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TBM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중에 아틀라스 콥코만이 직경 1.8m짜리가 있다. 직경 1.8m짜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1.8m라고. 1.8m에서 6feet라고 나와 있고 10.67m까지 있다. 이렇게 지금 자기네가 선전을 했고 요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요게. 자기네 작은 게 있다 하는 걸 이제 선전했거든요. 그때 이 당시에 윌스나 WIRTH나 그 다음에 로빈슨에는 이 작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게 바로 김일성이가 스웨덴에다 주문해가지고 아틀라스 콥코에서 그 공장 생산 라인을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북한에 납품한. 그래서 그 공장 라인을 바꾸는 비용까지도 김일성이가 내겠다 해가지고 이걸 바꿔가지고 이제 뭐 열몇 대인가 뭐 20몇 대인가를 납품을 했는데 북한이 끝내 돈을 떼어먹었어요. 떼어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김일성한테 빨리 돈 내놔라. 그런데 김일성이 끝내 돈 안 내놔가지고 북한이 이거 만든 돈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아틀라스 콥코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틀라스 콥코가 망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아틀라스 콥코사의 카탈로그에 들어가면 이 TBM이 없습니다. 예, TBM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3m짜리 이걸 가지고 뚫고 들어간 카운터 터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에 들어가는 걸 이제 미군 사진병이 찍은 거고요. 요거는 작은 게 있냐 없냐 하는 게 이제 뭐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제 말이, 이건 90년대고요. 80년대 초중반에 작은 게 있냐 없냐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저 80년대 말에 콜로라도 골든에 가니까 이 작은 화강암에 요렇게 TBM으로 뚫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기념으로. 그러니까 작은 게 그 당시에도 미국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전선 있지 않습니까? 전선. 각종 전선하고 통신선 같은 거 매설하는데 요 작은 거를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거 샘플이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4m짜리가 가장 크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어디에 있냐? 현재 한강 하저를 뚫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 하저를 뚫어 가지고 지금 뭐 행준과 어디 그쪽 어디를 뚫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그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가니까 세계 최대 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유튜브에는 17m짜리가 또 최대 구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14가 최대인지 17이 최대인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엄청난 구경인데, 이 14m짜리는 뒤로 125m입니다. 125m. 예, 그래서 이 터널 보어링 머신 TBM을 쓴다고 하는 거는 이 뒤로 굉장히 길다. 그리고 아까 제가 슬쩍 넘어갔는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있죠. 요 집, 요 일대가 거대한 이 전기, 요겁니다. 예, 전기 변압기. 그러니까 큰 전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얘를 가동을 못 합니다. 얘를 돌려서 가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버력을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전부 전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면 이거 가동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일군 사령부에서 이제 3월 3일 날, 원래 3월 5일 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진삼 대장님께서 적의 허를 찔러야 된다, 이게 들켰을지도 모르니까 갑자기 해야 된다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3월 3일로 땡겼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아침에 그냥 기자들을 국방부에서부터 실어가지고 전부 펀치버릇 총 집어간 거예요. 대한민국 가용한 기자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군 사령부에서 이걸 발표를 하는데, 여기 쭉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상황실이고, 저는 여기로부터 한 300-400m 꼭대기 시추공 감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땅굴 마창나는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거를 시추공 아닙니까? 요 안에 카메라로 이 뚫고 들어오는 거를 생중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중계가 중간에 끊어지면 아주 그냥 대망신 아닙니까? 우리 군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책임지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미군 송신하는 카메라 인력하고 거기 딱 붙어서, 야, 이상 없이 가는 거냐 해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미군을 보내놨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무전기로 통화하면서, 야, 이상 없냐, 사진 보이냐 막 이제 이거를 제가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가지를 못했어요. 이 장면 자체는 못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펑크하우서 중령이 또 한치기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거, 여기 시추공 상단에서 이제 경계 쓴 거,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때 얘기할 때 뭐 특별한 북한군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약간의 뭐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제가 전회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전군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 중에 원래 요게 이제 소리난 공인데, 소리난 공 위에 윗부분에
84년도에, 이거 89년도 소리 냈고, 84년도에 이제 이진삼 소장, 그 당시 사단장님 하실 때 이렇게 뚫었다. 뚫었는데 요 뚫은 공에서는 소리가 안 난 거예요. 여기서만 소리 나고. 그 요거를 이제 명중시킨 거를 이제 확대하면 요렇게 된다. 요 4-6번 공이 뽕 하고 뚫린 거다.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그려놓은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요게 70m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70m 떨어졌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여기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가지고 찾은 거죠. 그래서 땅구름은 10cm만 벗어나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책 선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게 땅굴이에요. 이게 땅굴이고 이게 남쪽입니다. 남쪽. 저 끝이 막창인데 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옆으로. 이게 땅굴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뚫고 들어온 거예요. 옆구리를. 그게 이게 지금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고, 이제 여기에 뻥 뚫고 들어가자 이제 여기에 바로 수색조가 들어갑니다. 수색조가. 그래서 이게 21사단의 그 용감한 수색조가 들어가고, 여기 아까운, 이날이, 마지막 본 거였죠. 이 아까운 헌트, 희생된 그 충견, 헌트가 여기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 모습이 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런 사진입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그래서, 뻥 하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위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봤는데, 요게 사람입니다. 요게 헬멧,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등, 요렇게 해서 요게 군화. 장견지 병사가 먼저 들어갔고 이제 터널 보링 머신의 그 옆댕이 사이로 또 지금 한 명이 그냥 기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기어 나오는 게 지금 여기 MBC에 이렇게 포착된 게 있습니다. MBC에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이게 이제 병사가 장교가 이게 이제 시추공에서 뻥 뚫려가지고 시추공 카메라, 조명 장치, 그 다음에 뭐 여기 센서 이렇게 늘여놓은 그런 센서를 아마 그때 좀 땡겼나 봐요. 그거를 이제 이게 보는 겁니다. 야, 이게 그거로구나. 그래서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특공조가 관통 지점에서 15m 진출했을 때 왼쪽 복에 조국 통일을 하자고 쓴 게 보인다. 이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딱 또 올려보는 겁니다. 이게 조명 보이지 않습니까? 조명, 여기도 조명이 있고요. 요것이 카메라 자체 조명. 이건 엑스트라 조명. 쫙 그 비행기 라이트.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진하니까 조국을 통일하자. 이런 글씨가 있고, 또 조선혁명 만세! 하고 느낌표까지 있다. 얘들도 느낌표 우리하고 똑같은가 봐. 느낌표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들도 안전사고는 신경을 쓰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고 방지 쓰고 또 거기다 하여간 혁명 되게 좋아해. 이것들은 빨갱이 혁명. 오직 혁명을 위하여 이렇게 써놓은 글씨가 이제 보였다는 게 요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죠. 여기 이제 KFN에 나왔는데 KFN이 찍은 게 아니고 당시에 어느 이제 방송국에서 찍었겠죠. 그거를 뭐 돈을 주고 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군 관련 국가 방송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인용을 해온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길게 말씀 못 드리고 다음 회에 또 연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이 나오는 것 때문에 막 흥분해가지고 이 책 선전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제 인생의 첫 책이기도 하고 제가 사명감을 갖고 1년 이상 1984년도서부터의 자료를 뒤져가지고 2024년까지 40년간의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이것도 저희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집이 좁아가지고
양평에 있는 그 동생 집에 창고에 넣어놓은 걸 탁 끄집어내가지고 먼지를 털어서 이게 자료를 다 해가지고 이거 이제 그 원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정말 제 일생 필생의 역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읽는 분의 그 이해를 위해서 또 흥미를 위해서 최대한 사진을 많이 넣었다. 사진을 아주 많이 넣었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게 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터널 헌터의 땅굴 찾자는 이야기 제 21회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